신신의 제133화 신존재 증명 6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신의 계속 신존재 증명 계속 해보겠습니다. 박태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가 간 2주 동안은 업로드 안 했어요. 왜냐면 명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예, 저희도 중국도 좀 다녀오고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아서 뭐 잠깐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 이제 철학자 얘기들 계속 했었어요. 철학자와 과학자.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뉴턴이네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유명하다는 얘기인데 주변 사람들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알빈 플란팅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먼저 기억나는 게 알빈 플란팅가 저 학교 다녔을 때 책을 잠깐 있었는데 무슨 양자역학 그런 얘기 쓰면서 무슨 책을 썼던 게 잠깐 기억이 나요. 그걸 읽었던 기억이.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건가 기억이 나는데 우선은 이 알빈 플란팅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21세기 최고의 철학자. 진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미국 철학협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뭐 요즘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전설의 레전드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전설의 레전드. 그러니까 뭐 철학자 중에 알빈 플란팅가가 말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난 거죠. 그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헤겔이 있었고 하이데거의 뭐 존재하시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워낙 대단하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고 이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는 거죠. 뭐 이제 한국이나 뭐 어디든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워낙 대단한 학자거든요. 진짜 네임밸류가 굉장히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냥 지금 신을 믿는 유명한 철학자 누가 있냐라고 물으면 그냥 플란팅가. 거기서는 다 정리된다 그냥. 그러면 이 플란팅가는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 이렇게 명망이 높은 이유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뭐 철학적 사유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분이 만약 신 얘기만 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그 종교인들 사이에서야 명망이 높겠지만 일반 철학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맨날 일반 사람 만나서 신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좀 설명을 오늘 해주시나요? 일단 이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안셀무스가 가장 완벽한 존재, 더 이상 뭐 더해줄 수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결국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이제 비판도 있었고 뭐 약간씩 바꿔서 다시 옹호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는데 이제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을 했다 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칸트 이후에 이제 존재론적 증명은 더 이상 더 새롭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플란팅가가 이제 한 말씀 하세요. 칸트는 안셀무스를 오해했다. 이게 아주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틀렸다. 라든지 잘못 생각했다. 보통 논의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해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오해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칸트가 그가 주장한 게 틀렸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잖아요. 안셀무스를 오해했다. 그러니까 안셀무스 자체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가 내린 결론이 오히려 안셀무스가 의도했었던 결과와 좀 달랐다. 그러니까 뭐 네가 틀렸어. 그렇죠. 네가 틀려서 그러면 정죄하는 차라리 그러면
난 맞았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너 오해했다라고 돼버리니까 내가 그럼 더 오히려 틀린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나는 한마디 말해서. 배려가 아니네요? 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셀무스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전 지금 약간 칸트를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너 오해했어.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해했다. 기본 능력 자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뭐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또 1대1로 만나서 막 대화하는 거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사람 책을 가지고 읽고 그쵸. 그거를 이제 논리를 다시 반박하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명제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 같은 사람이 오해를 해? 그러면서 이제 칸트를 그렇게 되면 칸트의 주장을 가지고 존재론적 증명을 반박했던 사람들도 다 오해한 거죠. 그렇죠. 네. 시작점이 잘못되고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오해를 해? 내가 그 정도도 내가 못 알아듣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플란팅가는 존재적 논증을 비판한 모든 논증 자체가 안셀무스를 오해한 데서 왔다고 본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냥 날려버린 듯한 느낌이 다 한 방에 그냥 너 오해했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뭘 오해했는지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뭘 오해했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 남녀가 왜 연인들 싸울 때 왜 오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해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존재론 논증을 반박하고 비판했던 논증들이 이제 허수아비 논증이 되는 거죠. 그럼 허수아비. 처음부터 그럼 너 틀렸어 그럼 야 내가 틀린 거를 보통은 네가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 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돼 되는데 그렇죠. 네가 오해했어 되면 내가 오해한 거 내가 뭘 오해했지 내가 공부를 해버려야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뭘 오해했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야, 내가 뭘 오해했는지 네가 얘기해봐. 얘기해줍니다. 얘기해줘요? 똑똑하다. 안셀무스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안셀무스가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잖아요.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거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존재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더 이상 플러스 시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존재해야만 완벽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완벽한 존재는 존재한다. 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칸트는 그 존재한다는 속성이 완전한 것에 플러스 원래 기본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였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얘기도 하고 뭐 유니콘 이야기도 했는데 근데 이 플랜팅가는 뭘 오해했냐면 그러니까 뭘 오해했다고 말했냐면 신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생각 속에만 존재해. 그렇죠. 실제로 실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칸트. 그게 칸트였는데 이 안셀무스가 실제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 완벽한 대상, 그러니까 그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논리에서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주어고 존재한 데가 수어죠. 수어인데 그것을 오해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가 수어가 아니라 생각 속에 존재한다가 수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부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그 칸트의 말대로라면 완벽한 존재가 존재한다. 이게 수어인데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봤잖아요. 칸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완벽한 것이 꼭 존재할 필요 없는 거. 왜냐하면 주어와 수어가 분리될 수 있으니까. 근데 플랜팅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존재한다가 수어예요. 생각 속에서 존재한다가 수어예요. 그러면은 생각 안에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생각 없다. 속에 존재하고 이제 플랜팅가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 속에 존재하는 존재는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자면 네. 유니콘은 상상 속에 있는 무엇이잖아요. 네. 뭐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반드시 실제로는 있지 않아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근데 지금 플란팅가는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거잖아요. 그 예를 들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쉬운 걸로 6의 연속수가 있죠. 6의 연속 6, 7, 8 쭉 있죠. 6의 연속수는 5보다 크다. 네. 그러면 이제 6의 연속수가 주어고 5보다 크다가 수로죠. 네. 근데 6의 연속수가 5보다 크다는 논증 자체가 맞잖아요. 네. 맞는데 그럼 6의 연속수가 존재하느냐 다시 물을 수 있죠. 네. 존재하나요? 6의 연속수가? 존재하죠. 6의 연속수 7, 8, 9 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6의 연속수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논제도 논제도 맞을 뿐더러 명제도 맞을 뿐더러 실제로 5보다 큰 수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칸트는 삼각형, 그러니까 뭐 일각수 얘기를 했죠. 네. 유니콘이 뿔이 하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맞는 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플랜팅가는 6의 연속수가 5보다 크다. 그 논제가 맞기도 하고 실제로 6의 연속수가 존재하죠. 네.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거죠. 말도 되고 실제로 그러한 수가 존재도 하고. 7부터 20 사이에는 소수가 존재한다. 네. 그럼 소수가 7부터 20 사이의 소수라면 뭐 11, 13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수가 실제로 말도 되죠. 명제가 참이기도 하고 존재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그건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도 있지만 개념상에서 수는 존재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이제 기호화 시켜서 1, 2, 3, 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니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을 했었고 그 상상 안에 우리가 이미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100% 만족시켜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안에는 근데 그 C는 어쨌든 유니콘은 아니고요. C는 유니콘은 아니고 C는 최대 큼.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생각 가능한, 인식 가능한 최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면 돼요. 최대 큼.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다고 더 이상 플러스 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 세계가 있다. 가능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고 상상 속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 세계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한 존재는 모든 세계에서 최대의 탁월성을 가질 때만 그것은 실제로 최대한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의 세계가 있다. 1, 2, 3, 4, 5의 세계가 있어. 근데 1에서는 최고야. 1에서는 최고야. 근데 2에 가니까 최고가 아니야. 뭐 중간이고 이러면 걔는 과연 걔가 최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 한 존재가 최대 탁월성을 가지려면 모든 세계에서 다 최대의 존재가 돼야만 그것은 최대한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한 존재가 모든 세계에서 전지전능 전선해야 할 때만이 모든 세계에서 전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상상 속에서 만약에 완벽한 신이 있었어. 칸트가 그랬잖아요. 그건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플랜팅가는 만약에 상상 속에서 존재 가능하다면 그 존재는 현실 속에서도 최대 가능한 존재여야만 그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 속에서는 최대의 신이야. 근데 현실 속은 없어.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앞에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최대인데 어떻게 지금 없어? 그러면 세 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 2, 3, 4의 세계 중에 1은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데 2의 현실의 세계에서는 최고점을 찍지 못하니까 이건 신이 그럼 아니다. 이미 A의 전제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져 자체가. 버리죠.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했잖아요. 실제의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최대의 그런 것의 논리가 맞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쪽이 수로였으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플랜팅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최대했다면 현실에서도 최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앞부분이 이미 앞부분에서 최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수러인 그 부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상상 속에 최대였는데 지금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명제로 봤을 때는. 상상 속에 최대였어. 그러려면 그 최대는 현실 속에서도 최대여야만 앞에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플란팅가 본인의 어떤 논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셀무스가 이야기했었던 것을 본인이 다시 재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플란팅가는 약간 안셀무스를 또 논증이 완벽하다고 또 하진 또 않았어요. 거기도 약점이 있다. 예. 근데 플란팅가의 이 논리도 물론 또 반박을 이렇게 또 하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할 사람은 하는 거고. 네. 일단 이 사람의 논리에서 우리는 그 이 철학자들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 신의 존재, 그러니까 이런 류의 존재에서 그런 논리는 뭐 교회에서 말하는 네. 그런 완벽한 성경에 들어있는 완벽한 신과 이걸 얼마나 일치시킬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니고 신의 존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죠. 네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잖아. 완벽한 신이라는 네. 거 이렇게 하지만 이미 상상 속에 있는 완벽한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상상 세계에서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만약에 플란팅가의 얘기에 빌리자면 그러면은 칸트가 그래 상상 속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완벽한 신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상상 속에도 그런 것은 없고 여기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상상 속에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상정했을 때 이미 상정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없애기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상상 속에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거는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미 현실에도 있는 거죠. 약간 자충수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셀무스가 말한 완벽한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뒷부분이 무너졌잖아요. 칸트에 의해서. 근데 이제 안셀무스는 그게 오해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속에 존재한다 자체가 수러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서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신, 완벽한 존재, 완벽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존재가 사실 머릿속에 팍 떠오르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게 상상 속에 너한테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유니콘처럼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유니콘이 있지만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똑같은 유니콘이 없는 것처럼 신이 없을 수 있어. 여기까지가 칸트인 거예요. 근데 플란팅가는 신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신이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신이 정말로 참된 신이라면 당연히 현실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